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많이도 아니에요. 한 번씩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번 생각하다 보면 2번, 3번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대와 20대의 진로가 바뀌는 7가지 선택.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면서 정말 제가 이번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자, 인진공 연돈 건설하고 외우시면 돼요. 자, 인생관, 진로, 공부, 연애 및 결혼, 돈, 건강, 사람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많이도 아니에요. 한 번씩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번 생각하다 보면 2번, 3번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첫째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생에는 특정 공식이 있고요. 특정 패턴이 있고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원리가 있어요. 규칙이 있고.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기업이, 대학이 여러분을 뽑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어떤 원리를 뽑고 있을까를 한번 역으로 역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누가 시키는 걸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이 되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특징이 보이는 거죠. 또 연애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꿈을 이룰 때 필요한 현실 요건 등 같은 걸 좀 공부하면은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보다. 일종의 세상 공략법을 공부하자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인생은 2가지예요. 유형적 치트키가 있고 무형적인 치트키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영어 유치원 가거나 사교육을 좋은 걸 받거나 특목고를 가거나 혹은 농어촌 전형을 잘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로스쿨이나 의대 뭐 그런 전형, 각종 전형을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도 유형적인 치트키예요. 또 키가 작으면은 키 성장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돈을 모아서 성형이나 시술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인맥을 통해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유형적인 치트키고 이거를 우리는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인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것만 있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 세상은 무형적 치트키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예의 있는 사람, 센스 있는 사람, 돈 냄새 잘 맡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내가 뭔가 하나 요청했는데 하나만 요청한 거 한 게 아니라 2개, 3개를 해오는 사람, 실행력이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랑 무형 2가지를 균형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진로 자체를 고민을 해야 돼요. 흘러가는 대로 점수 맞춰서 우리 가거나 누가 여기 좋대라고 가는 게 아니라 내 탤런트가 뭔지 또 이대로 가면 어떻게 흘러갈지 나는 현재 이 정도고 나는 어떤 상황인데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하면 객관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 내가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한 번만 생각하는 거랑 2번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우리 한 번만 딱 생각해보자는 얘기를 꼭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거 결정하는 거 그리고 어떤 대학 가느냐 어떤 전공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가 하나하나 20대 이후의 삶을 정해버리니까 이 진로라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깊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딱 깊이 하면 돼요. 한 번만. 아시겠죠? 그리고 3번째, 공부도 또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던 학교를 선정하는 게 10대에서의 진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첫걸음인데 그 공부를 잘하면 위에 말했던 진로들 설정할 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높아져요. 확률이. 공부를 잘 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인내심이라든지 끈기, 요령, 뭐 탐구 능력, 하는 어떤 이런 능력들도 다 배양돼서 그게 하나의 진로 역량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을 넘어서 궁극적인 기업들이 원할 때 나는 뽑을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4번째 중요한 거는 연애랑 결혼이 인생의 진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어른들은 굉장히 공감할 거고 혹시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면 너무 공감하실 텐데 연애하고 결혼할 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요. 가끔 어른들이 야 연애 많이 해라고 하는데 일정 부분은 맞아요. 근데 나쁜 사람이랑 나쁜 남자, 나쁜 여자랑 많이 하는 건 크게 도움 안 돼요. 좋은 사람이랑 여러 번 하는 건 저는 도움 된다고 봐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사랑받는 법, 사랑하는 법, 배려하는 법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그거를 상대방은 어떤 성향이고 이 사람은 어떤 인성을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또 재산도 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도 봐야 되고 생각하는 것들 뭐 중요한 거지만 종교, 정치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배려심이 어떤지 이런 걸 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유형적, 무형적 치트키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을 볼 때도 유형적이나 무형적 조건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돈이 정말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선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안정적으로 벌려고 우리가 해야 돼요. 돈을 나쁘게 버는 사람이 나쁜 거지 사실 돈 자체는 잘못된 게 없잖아요. 돈 걔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죠? 돈을 잘 벌면요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그 돈으로 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내가 돈으로 지불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고 내 노후를 위해서 돈을 세이브해서 안정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유지할 수도 있고 내 흥미는 아니지만 돈 때문에 그냥 일을 하면서 취미 영역으로 잘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항상 진로의 한 축을 잘 설정하는 거를 꼭 가지시고 돈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또 건강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건강으로 고생을 하면은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의미 없어 보여요. 저도 사실 크고 작은 병으로 고생을 했고 지금도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궤양성 대장염에 걸려서 지금 삶의 질이 좀 안 좋아요. 좀 최근에 조금 올라왔죠. 근데 그런 병에 걸리니까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김수로 씨가 배우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뻔했대요. 그 뒤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대요. 저도 그렇지만 그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청소년들이랑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육체 건강뿐 아니라 사실 요즘 시대에는 정신 건강이 중요한데 우울증이라든지 가슴 답답함 이런 게 있으면 주위에다 많이 토로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자살률이 높다는 걸 꼭 이해하시고 청소년과 청년들한테 정말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시대고 저는 굉장히 지금 그게 사회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될 테니까 미리미리 우린 그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이지만 건강이라는 면은 사실 죽음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역산을 하는 것도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족들이랑 나는 나중에 죽으면 수목장을 할 거야. 뭐 해양에다 뿌려줘. 그냥 나는 어디다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지도 한번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건강이란 건 사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장애 가족에 대한 삶, 또 치매 환자들 가족을 한번 이해하면은 우리가 혹시나 나중에 겪을 것들을 미리 예습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이해심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건강적인 측면에서 꼭 한 번쯤 해보면은 사회가 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7번째가 있는데요. 마지막 사람을 공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관계를 주고받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호구처럼 당하고만 있어요. 맨날 저 사람들은 저한테만 부탁해요. 거절을 못 하겠어요. 쟤는 나 이용만 해요.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이런 걸 그래서 미리 공부하고 사람에 대한 철학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떤 어른들은 세상은 무조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그렇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좋은 사람도 많지만 솔직히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은근히 많고요.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요. 세상은 내가 생각보다 안 흘러가는 게 이상한 그 세상 원리 같아요.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도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노멀했던 사람도 이상해져요.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가치관과 태도의 연습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사기를 맞을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다툼 때문에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사람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뭐 인진, 공, 연동, 권사 이런 것들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들이에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 조세호 씨 보시면 저는 볼 때마다 유재석 만나면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그렇게 된 이유는 조세호 씨가 물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지만 정말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남창희 씨, 뭐 이동욱 씨, 뭐 조세호 씨, 너 누구 등등등 다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공부를 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중요한 것들을 왜 가르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는 지금 커리큘럼이 가장 정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오래된 전통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지금 진로 과목이나 다른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중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고 더 나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 아무래도 뭐 외국의 어떤 커리큘럼까지는 100%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진로를 다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렸던 7가지는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알아서 하겠지 혹은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게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학교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